안녕하세요. 황미경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지요. 그 중에서도 얼굴 중앙에 위치한 코는요, 하는 일이 많은 만큼 탈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척추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코의 여러 질환들을 턱관절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정행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턱관절을 이용한 코질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에 그 한절기가 되어가지고 한의원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설사나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이렇게 벗죠. 그런데 올여름에 다른 해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뭐죠? 비가 많이 왔죠. 그럼 우리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자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습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습기가 배설이 안 되면 이 설사를 많이 합니다. 물 먹은 의의 하마처럼 우리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설사, 이 가을이 접어들면서 설사가 한다, 몸이 무겁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때는 그 습기를 빼주는 그런 치료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쓰는 약들이 강활, 독활, 승마, 방풍, 이런 약들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습기가 많으면 어떻게 하죠? 옷에 습기가 많다. 말리는 방법이 뭐고 있죠? 그렇죠. 물을 짜든가 바람에 말리든가 두 개죠. 그래서 한약도 그렇게 이치를 씁니다. 물을 빼내는 약 아니면 바람을 날리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그대로 이제 인체에 적용해 쓰는데, 그래서 땀을 빼는 약은 습기를 바람에 말리는 약이고, 소변을 빼는 약은 물을 이제 짜내는 그런 치료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에어컨을 많이 씌우신 분들은 지금 햇빛 많이 날 때 바깥에 가서 바람을 이렇게 많이 맞으면 내 몸을 좀 말려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 이치는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곳에 뭐가 생기죠, 요즘? 곰팡이. 또 산에 가면 뭐가 생기죠? 버섯. 버섯도 습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또 버섯을 적당하게 드셔야 돼. 내 몸에 습기가 많은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골에 이제 사시는 분은 어디에 가면 버섯이 생긴다,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버섯도 습기가 많은 데 생깁니다. 습기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알로에는 어디에 자라죠? 사막에 자라죠. 그거는 이제 건조한 데 사는데 그 알로에도 물기를 이렇게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도 이렇게 건조한 피부에는 알로에가 잘 듣는데 습기가 많은 데는 알로에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재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처녀 총각 만나듯이 이렇게 궁합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요즘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인삼은 어떤 분한테 많습니까? 속에 열이 없는 사람? 열이 없는 사람한테 잘 듣는데 열이 너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해 드셔야 됩니다. 전에 그런 게 있죠. 뭐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매일 힘들다고 꿀에다 인삼을 이렇게 개가 매일 드시는데 풍이 왔다고. 근데 어떤 분이 설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런 분들은 기운이 많이 새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 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내하고 약이나 전부 다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넘이 좋다고 해서 내한테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한의학 하는 거는 그 약은 이제 음식보다는 독이 좀 많죠. 그 궁합을 어떻게 맞추는가, 그게 이제 한의사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 생활에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알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삼계탕 먹는데 막 피부가 이렇게 가렵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속에 열이 많은 분이죠. 열을 더하니까 그런 증상이 오니까, 이런 분은 원래 열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간절을 이용한 코질환 치료인데, 먼저 코질환 전반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동의보암에 보면은 이 체질하고 환경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인 내가 어떤 체질이냐, 어떤 환경이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이 많은 체질 같으면 열이 많은데 환경은 뭐 이렇게 건조한다든가,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나. 그게 이제 우리 관심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생활에 보면 음식 거처 음양 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은 우리 먹는 거고, 거처는 이제 활동하는 거, 희노는 실제 이제 감정. 우리가 이제 눈을 보면 그 감정을 제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상하시는 분도 눈은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을 알 수 있다 하죠. 성격을 아니까 눈은 감정의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은 길을 상징해. 잘 때는 이제 뒤로 해가 자니까. 그래서 먹는 것, 활동하는 것, 신경 쓰는 것, 성생활을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몸에 어떻게 내가 부조화돼서 병이 오는가, 그렇게 찾고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이 코 막히는 분들도 보면은 이 애들 같으면 잘 먹는 애들은 이 입이 좀 크고 이런 애들은 잘 먹는 애들하고 써가지고 온 거죠. 애들 또 입이 이제 하마 이만한 있고 입이 조그만 애들도 있고 그래. 조그만 애들은 위도 이만하니까 잘 안 채. 근데 이 큰 애는 잘 먹으니까 잘 채죠. 잘 채가지고 그 열이 자꾸 코로 올라가지고 코가 막힌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장을 조절해야만 낫는 경우도 있고, 이제 코가 이렇게 입이 작고 이런 애들은 음식보다는 너무 이제 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 모습을 보고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행상을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은 이제 위열이 많은 행이다. 이런 세종대왕 이런 행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선이 굵고 강대뼈도 크고 그렇죠. 근데 행상에서 양맹행인데, 양맹은 힘도 좋지만은 이렇게 성인병이나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왜 성인병이 많이 오냐 하면 이 먹는 거 마침 배설이 잘 안 돼. 그래서 비만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체질이 이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30분 운동할 때 1시간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 먹을 것이 많은 요즘 시대에는 아주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은 어떤 질환이 왔습니까? 등창도 왔고, 그 다음에 당뇨도 온 거죠. 당뇨도 오고, 그 다음에 눈질환도 오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비만도 오고. 그때 골프가 있으면 골프라도 하도 되는데, 임금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또 이 체질은 육고기를 너무 또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태종이, 이제, 왕실에도 이제 상을 다하면 원래 고기를 못 먹게 돼 있는데, 이 고기를 이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임금이 이제 예스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상중에도 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장례를, 요즘엔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뭐 그냥 입간하고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시 동안을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면 다시 동안에는 오장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있어요. 그 오장이 다 이게 살아있지 못할 때 다시 동안 기다렸다가 이 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 중앙박물관에 가니까 그 조선 의계 거기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한의학도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 이론에 의해서 닷새 뒤에 장례를 지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양맹행은 이 체질적으로 위장의 열이 심장도 가고 폐도 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체내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데 다 영향이 이렇게 오는 그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분은 이제 위열 때문에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위열을 조절하는 그런 증상을 쓰면 됩니다. 이런 이제 예를 꼬마가 이런 행위 왔다. 그러면 기침을 많이 한 다음에 위장을 조절하는 약을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침은 어디가 나빠오죠? 호흡기가 나빠오죠. 폐나. 그런데 이 나타나는 증상은 호흡기가 나쁘지만 원인은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태계 선생은 특징이 코가 이렇게 깁니다. 코가 긴 분은 몸이 찹니다. 그래서 코를 길게 해야 공기를 데우가 이렇게 빨아들이게 돼 있죠. 그래서 몸이 차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움직임보다는 한 군데 이게 한 군데 있으려고 하니까 활동 성향이 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제 자녀들 중에 저렇게 코가 길쭉한 분은 학자를 시키면 잘할 수 있다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꾸준히 깊숙이 하는 그런 성향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몸이 차니까 앞에 세종대왕하고는 반대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체질 따라 약을 쓰면. 이런 분들은 아마 인삼 같은 게 잘 들을 수 있다고. 세종대왕 같은 거 열이 많기 때문에 인삼의 소량을 쓰는 게 괜찮은데 많이 쓰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분은 유길준 선생입니다. 이분 특징이 어디에?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죠. 이런 경우는 방광이 약하죠. 꼬마들 중에 이러면 오줌을 늦게 간다. 애들한테 이런 이제 콧구멍이 보이는 애들 오면 오줌을 늦게 가리죠. 오줌을 혹시 지금도 못 가리는 게 아닙니까?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 질환도 그 사람 생긴 모습하고 연관을 시켜 치료해야 되는 거죠. 뭐 콧구멍이 보인다든가 위에 열이 많다든가 아까 대장이 이렇게 차다든가 하면 그게 맞게끔 약을 써야 됩니다. 남자 12세 이제 이런 꼬마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애들은 눈에 힘이 없으면 허약한 애들입니다. 이제 원장 치료에도 원장하고 눈도 잘 안 맞추는 애. 그다음 두째는 뭐죠? 이렇게 입을 해에 벌린 애들.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노란 애들. 그런 애들은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 보면 우리가 거름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그런 꼬마들 오면 그 배추밭에 거름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식물로 바꿔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들 보면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손자들 보면 그냥 이쁘기 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한가 그게 안 보인다고. 정이 이제 그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런데 이런 이제 손자가 있으면 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튼튼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성장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잘 안 낸다. 뭐 애가 감기를 달고 있다. 그러면 그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기침을 많이 한다고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약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이런 머리가 노랗다. 그 다음에 눈에 힘이 없다든가 이런 애들 오면은 꼭 그 체력도 오는 약을 쓰면은 그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약을 이제 10첩 써가지고 사진을 이제 애프터 비포를 이제 보죠. 보면 입이 벌어진 애, 입이 야무지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의학이 재미나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새삼 느끼는 그런 게 있죠. 다음에 이제 17세인데 이 척추측만증이 왔다는 거는 코가 이렇게 비중격 많고 코뼈가 이렇게 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뼈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차 같으면 앞에 그 계기판에 보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빨간불이 오죠.
기름 더 주세요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코가 휘었으면 척추폐가 약합니다. 이렇게 신호 온 거라고. 그래서 코를 바르게 하는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척추폐 약을 줍니다. 척추폐 약을 주면 코가 뒤면서 이제 척추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척추 측만증 오는 애들은 이게 코뼈가 휘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약을 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여자 팔씨는 아까 세종대왕처럼 양맹이죠. 양맹은 열이 많아가지고 이게 피부병도 오고 코 막히고 변비도 옵니다. 그러면 그 열을 푸는 약을 줍니다. 그 열 푸는 약이 대항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대항이 들어가고 또 이제 습고 위열을 푸는 그런 몇 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열을 풀어주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코 막힘도 좋아지고 이렇게 다 좋아져요. 그다음 12세. 요 이제 12세 여자아이는 이게 얼굴이 가름하게 그렇습니다. 이 가름한 얼굴은 달걀하는 얼굴은 기운이 부족해요. 기운이 밑을 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들은 여성일 경우에도 위가 하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아침 되면 기운도 없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처져. 얼굴은 이쁜데 뭐 하는 거 보면 맨날 기운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그런 체질이죠. 이제 이런 체질이 항기나 인삼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세종대왕이나 보면 그 체질하고 반대 체형이죠. 그러니까 체질을 보면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체질이 있고 이 중간에서 너무 차가지고 오는 체질이 있고 그런 걸 구분하는 거죠. 결국은 한의사는 그런 체질을 감별해가지고 그 체질에 맞게끔 약을 지어주는 게 그 원칙이죠. 여러분도 백화점에 가도 알잖아요. 오래한 그 아가씨들은 보면 저분은 얼마 사이즈에 어떤 색깔 하면 다 알겠다 알잖아요. 미장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세요? 미장원도 얼굴 이렇게 보고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면 어디다가 이래 하고 아, 저런 얼굴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저는 미장원 안 가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 하죠? 그게 실력이 좋은 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여러분 요걸 강의를 들었으니까 가서 나는 이게 어떤 그 스타일이 좋습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그런데 옷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옷을 걸어놓은 거 보면 굉장히 늘씬해 보여.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뺑아리 우장 쓴 것처럼 그걸 보이잖아요. 볼 때하고 내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들 학교 다닐 적에는 보통 학생들이 사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멋쟁이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참 멋있게 옷을 입더라고. 이게 옷은 돈이 아니고 자기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약도 마찬가지, 약도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되지. 이렇게 약 보자기를 보면 인삼, 녹용이 많이 들어도 내하고 안 맞으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도 보면 어떻게 내한테 맞게끔 짓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꼬마는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은 화가 많은 형입니다. 역삼각. 불꽃처럼. 그래서 이런 꼬마들은 가만히 있죠. 하루 종일 내 활동하고 뭐 먹는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래. 그런 애들은 머리는 좋는데 체력이 약할 수 있으니까 이 자암과 타인한 처방을 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얼굴이 계란형도 있고 얼굴이 역삼각형도 있고 또 정삼각형도 있고 그 형은 나는 어떤 체질입니다. 이렇게 그 암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약을 써주면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체력을 도와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15세. 이 경우에는 코가 막히는데 생리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는 코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호흡기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코는 호흡기는 또 어떻게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횡격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쑥 들이쉬면 밑에 대장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대장하고 폐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탁구 치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대장,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대장이나 아랫배가 찹니다. 아랫배가 차면은 이쪽에서는 배에서는 호흡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따끈해가 위로 올려주는데 이걸 못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랫배를 데우면서 자궁을 튼튼한 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질환은 그 체질을 보면 이 호흡기는 폐하고 연관되지만 폐하고 연관되는 거, 뭐 대장하고 문제라든가 위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 치료를 해주는 거죠. 1차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지만은 저 체질에는 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대장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행상을 하다 보면 그 행에 그 성격이 있다고. 그 성격이 있고 그러면 그 성격에 맞는 직업들이 있다고 하죠. 아까 보면 코가 긴 사람은 이게 운동보다는 학문을 좋아한댔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꼬마 들어오면 어머니들 막 걱정하면 이 꼬마는 나중에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당연한데. 그리고 이제 그 세종대왕행은 가만 안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가 가려고 가고. 왜 그러냐면 속에 열이 막 나고 그러니까 이는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데 집에 엄마는 계속 수학 문제 풀으라 하잖아요. 그 공부 안 되거든. 마음은 저 운동장에 가 있고 안 된다고. 차라리 운동장에 1시간 뛰게 놀고 공부해라고 훨씬 낫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꼬마는 앞으로 사업 같은 걸 하면 잘할 건데 아마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해라고 앉아있으면 안 앉아있을 건데요. 어떻게 알냐고. 이 체질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서 실컷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집중력이 잘 된다고. 어떤 애들은 공부하지 말아서 공부하고 어떤 애는 내가 운동을 할 만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 행상학을 알면은 애들을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애들이 보면 이제 저희도 애를 관찰해 보면 이렇게 공부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지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놓은 행상, 코가 뭐 휘었으면 척추를 튼튼한 약을 쓰고, 열이 많으면 열을 푸는 약, 그리고 이제 기운이 부족하면 기운을 도우는 약, 그렇게 이제 사람 모습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코 질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대칭, 이제 안면 비대칭입니다. 이게 척추가 바르지 못하면 그 원인은 이제 이 턱관절부터 치료를 하는 거죠. 이 턱관절이 앞에 여기에 붙어 있죠. 이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이게 뇌까지 이렇게 틀어집니다. 뇌가 틀어지고 이 뇌가 이 척추와 같이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맷돌 있죠. 맷돌 위에가 아래에 딱 그 고정이 돼가지고 이게 돌기는 돌지만은 못 어긋나기처럼 이것도 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틀어지면 뇌도 틀어지고 뇌 척추를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 오면 전신의 질환이 다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데 이치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아픈데도 턱관절 치료로 낫는 것도 있고, 자궁의 골반이 아픈 것도 턱관절 치료로 되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허리 아픈 것도 턱관절 치료로 되는데 그 이치가 턱관절이 머리, 이 척추가 전부 다 연결돼가 다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전심 때 이제 그 신호 대기하면서 그 쳐다보면 이렇게 척추가 바른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앞으로 굽어 있거나 한쪽을 기울어져 있거나 그렇다고. 그래서 턱관절 때문에 오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턱이 틀어지면 머리, 척추가 전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온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비대칭에, 그 다음에 틀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게 틀어짐으로써 얼굴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첫째 이제 눈이 이렇게 이제 짝짝이 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는 이렇게 한쪽에 틀어지고, 입이 이제 가지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턱관절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어깨선이 이제 한쪽을 처지거나 오르거나, 그 다음에 유방이 짝짝이거나, 그 다음에 오면 배꼽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한쪽을 기울여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면 이제 남자 같은 고환이, 애들 같은 고환이 짝짝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이 한쪽에는 많이 젖혀지고 한쪽에는 적혀졌다. 그 다음 구두 뒤축이 한쪽에는 많이 닳고 한쪽에는 작게 닳다. 이게 전부 다 턱관절하고 다 연관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질환이 전신질환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얼굴 비대칭부터 나오죠. 눈, 코, 입, 턱, 치아. 그 다음에 어깨,
유방, 배꼽, 고안, 엄지발가락, 구두 뒤축. 어떤 분들은 이제 손자 이렇게 고안을 보고 차이가 해가지고 막 전화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전부 다 몸이 불균형이라는 거. 이런 분들이 만일 이제 허리가 아프다, 뭐 그러면 이 턱관절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이 이게 우울증 오는 친구들도 이런 것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신체 조건이 안 좋으니까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척추가 막 발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임상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질환에 이제 갱추, 뭐 요추 디스크, 무릎 통증 이런 게 오죠. 제가 아까 했죠. 무릎이 좌우가 되면 한쪽에 자꾸 쓰니까 이쪽에 연골에 달아가지고 걷기가 아주 힘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대형성 관절염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턱관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면도 얼굴 비대칭 아까 제가 했죠. 눈도 코, 입, 턱 이게 전부 다 턱관절하고 연관이 된다. 안면 비대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래 안면이 반듯해야만 이게 사람이 건강체죠.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 짝을 만나면 그 본능적으로 안면이 바른가 그걸 먼저 본답니다. 그래서 안면이 반듯해야만 건강하다기 때문에 이 안면 질환을 꼭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나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질환도 이게 턱관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질환에 생리통이나 자궁건종, 그 다음에 이게 수족냉증, 갱년기 이런 것도 이 턱관절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몇 가지 다음에 확인할 포인트인데 그 확인하는 포인트를 잘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소아에는 이제 틱이나 뭐 성장 장애,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또 피부 질환, 아까 코 질환은 물론 오죠. 이게 애들도 이런 그 턱관절하고 연관되는 질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갱추, 요추, 골반, 무릎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로벳 반응계입니다. 앞에 제가 그림을, 이 척추를 실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거죠. 자, 턱관절에서 자가진단,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보고 벌린 상태에서 열었다 뗐다 보면 소리가 나면은 그게 턱관절 이상입니다. 이게 자가진단을 해보면 압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이게 이런 게 이상이 있다. 그게 뭐 아주 오래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안 들어가도 이게 턱관절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라면을 좀 먹고 싶은데 라면을 못 씹는데 잘 씹지를 못하는 거 이게 안 벌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연속해서 3번을 못 삼킨다. 그리고 입을 닫을 때 지그재그, 말을 할 때도 이게 지그재그로 되는 것도 이것도 턱관절의 문제입니다. 예, 코는 척추의 축소판이라 했습니다. 근데 코가 휘면은 척추가 휘었다. 그래서 척추와 코는 같이 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가 막히면서 척추 측만증이 왔는데 이 남자 10세입니다. 근데 이 꼬마가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이게 목이 안 돌아가요. 목이 비스듬히 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 얼굴이 좌우 어깨가 불균형이 되어 있고 척추 측만증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코도 막히고 그랬는데 1개월 치료를 하고 난 뒤 어깨도 같이 지고 코도 나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이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법입니다. 다음 축농증과 비중격 만목인데 이분이 이제 41세인데 이분이 비중격 만목도 있고 왼손도 저리고 무릎도 통증이고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예술가인데 간혹가다 소주하고 라면을 좀 먹고 싶은데 라면을 못 먹는데 그 제발 라면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다 치료가 되고 라면을 먹게 돼서 굉장히 즐겁다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사람이 먹는 거 못 먹으면 그까지 답답한 게 없겠죠. 그래서 비중격 망고까지도 많이 호전이 되면서 먹을 수 있게끔 됐습니다. 다음 22세 이 그 학생인데 이 습관적으로 탈구가 돼 조금만 턱이 턱 빠져내는 거죠. 이런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호흡 발작도 있고 아주 숨이 어떤데니까 아프고 근데 이분이 육미지향탄 감미방하고 턱관절을 해가지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음 40세 이분은 이제 코 막히고 턱관절도 아프고 무릎, 손발, 전신질환이 다 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턱관절로서 효과를 본 그 경우입니다. 자, 52세 이분은 그 코 알레르기성 비염이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2세니까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일 콧물을 휴지를 매일 그냥 몇 장씩 버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과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코질환이 외상해로 이 턱관절하고 많이 연관이 나타납니다. 다음 이분은 이제 코 막히는데 소화도 안 되고 자다 깨고 이제 코 막히고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머리 아픈 것까지도 있는데 그분은 머리 아픈 거는 다 좋아지고 다른 증상은 좀 남아 있는데 이분도 많이 효전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에 축농증. 이분은 그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많이 이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다리 차이가 나니까 밑에 깔창을 깔고 그리고 이 뒷목이 아파가지고 잘 때 베개를 못 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치료를 하면서 이 80%까지 많이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척추가 안 좋으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딱 24세 이 냄새도 못 맡고 입으로 숨쉬기도 힘들고요. 이제 유학을 치료를 지금 유학가 있는데 방학 동안 오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많이 그 호전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기타 코질환 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25세인데 잠을 이렇게 잘 못 자요. 그리고 안면도 안 바르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체로 안면 비대칭을 압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안면 비대칭도 효과를 본 그런 경우입니다. 33세 이제 이 아래턱이 나온 경우이죠. 이제 어떤 분은 이게 턱이 너무 많이 나오도 이제 문제고 들어가도 문제죠. 이게 나온 분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이게 정상 위치에 갑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래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목에 어깨 통증이 오는데 이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턱관절 통증도 있고 달도 땡기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게 턱관절이 일단 왔다는 것은 몸에 전신에 다 영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주소증을 많이 적지만은 전신에 다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고 그냥 치료를 하는 겁니다. 남자 19세 이 콧배를 수술한 거죠. 이거는 비중격 망곡이죠. 콧배가 휘어가지고 숭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술을 했다고 다 나은 건 아니라고. 좀 심한 증상은 개선되지만은 또 체력이 안 좋으면 또 비중격 망곡이 또 온다고. 그래서 근본 치료는 이 턱관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화기 증상 가지고 수반했는데 많이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68세 이분은 입이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고 턱을 이렇게 꽉 물려고 하면 이게 통증이 오는 거죠. 어깨가 아픈 어깨가.
이렇게 이거하고 어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하고 나서 턱관절을 하고 나서 이것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2세 이것도 아래턱이 나온 분이죠. 예상외로 아래턱 나온 분들이 이렇게 치료하러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세 이분은 사경증입니다. 이게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가우동하게 되어 있는 거. 그 경우에도 턱관절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턱관절 소리도 나고 이제 잠도 깊이 못 자고, 그래서 처방은 잠을 잘 자게 하는 처방을 쓰면서 이 턱관절을 치료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62세 이분은 턱관절이 얼마나 아픈가 진통제를 복용하고,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냐 그렇게 심각한 생각까지 한 그 정도 통증이 왔는데 50%까지 이렇게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 증상, 턱관절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증상이 오는 그런 분들 많은 거죠. 51세 이분은 30년 된 두통, 그러니까 요통이 20분 된데 이분이 며칠 만에 이렇게 두통이 싹 갔어요. 어떤 데는 이 턱관절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세 이는 사경증이죠. 그리고 일자목. 그러니까 이 목의 이상도 턱관절하고 연관을 시켜서 치료한 그런 경우입니다. 남자 47세, 이것도 일자목입니다. 이분이 만성 피로를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조금 움직이고 나면 피곤해야 집에 와서 눕고 그런 많은 피로를 호소했는데 이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30세 이분은 취업중증인데 들어오니까 양쪽 어깨가 차이가 나 이렇게. 그래서 저게 턱관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다른 증상도 좋아지고 어깨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 턱관절 환자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좌우의 불균형이 딱 보면은 저 경우에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겠구나 보는 거죠. 30세 이 갱추 역커버. 갱추는 원래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역커버에. 49세 이분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 이 턱관절이 와 있는 거죠. 턱관절을 치료함으로써 우울증 증세 이런 게 좋아진 겁니다. 39세 이분도 어깨가 뻣뻣하고 이게 턱관절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많고 눈이 충혈되니까 열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울타인한 열을 푸는 처방하고 턱관절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치료한 그런 경우입니다. 40세 이분은 개구장에 이제 턱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데 소리가 나니까 그게 신경이 써가지고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이분도 80%까지 효과를 본 겁니다. 이분은 이제 풍이 전에 왔어요. 풍이 왔는데 그 뒤에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 통증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턱관절을 받으면서 풍하고 관련된 그런 약을 쓰고 효전을 본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나온 꼬마입니다. 꼬마 어깨가 한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코도 막히고 이래 왔는데 이 치료 후에 한 달 정도 치료 후에 이 어깨가 많이 호전된 그런 경우입니다. 척추 협착증 이분도 갱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받잖아요. 이분도 진짜 살맛이 안 난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갱추하고 허리 디스크면 뭐 활동하기도 힘들죠. 거기에 갱년기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 갱년기에서는 처방을 쓰면서 이 턱관절 치료를 받고 50%까지 이 호전된 그런 경우입니다. 척추분리증, 이 남자 22세인데 이 턱관절 탈구도 되고 그다음에 상하턱이 부정교합. 부정교합은 이게 딱 안 맞다 이 말이죠. 어그린다 말이에요. 그러기다가 이게 갑자기 숨을 탁 쉴 수 없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턱관절 치료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20세 이 바이올린 연주.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 보면 한쪽에 이게 자세가 안 바르잖아요.
이런 악기를 만지는 분이 또 특간제를 많이 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봐서는 한 번씩 교정을 받고 다시 악기를 만지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58세, 예, 이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데 이 엉덩이부터 뒤로 이렇게 아픕니다. 그게 근육 이름이 이상근입니다. 이상근. 이상한 근육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이상근인데 그 근육 증후군이 나타나고 보니까 특간절에 와 있더라고. 이 친구는 저하고 친구인데 그 치료를 받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72세 이분은 이제 등도 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무릎 통증이 오가지고 한쪽 무릎이 아파가 잘 걷지를 못할 정도인데 특간절을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이 뭐 병원에도 가도 이제 연세가 들어나니까 어쩔 수도 없고 그런데 혹시나 싶어 이제 특간제를 받는데 많이 호전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처음에 오실 때 그런 사진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도 특간제의 효과를 봅니다. 이분은 53세 고혈압인데 이 특간절 치료를 받으면서 투여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속쓰림. 위장증상도 외상해로 특간절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모습을 보면 입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특간절 치료하면서 위장 치료를 하면 됩니다. 생리통. 이 경우 일자목, 덕이 많이 휘있다는 거. 척추 측만증이죠. 그래서 이 척추가 약한 분들은 대체로 몸이 약한 편입니다. 애들이 척추가 약하면 몸이 튼튼한 약을 쓰면서 이 특간절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약을 한 잔인가 두 잔을 썼는데 이 생리통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이제 이게 자세가 안 바르거나 이런 분들 오면 아, 이건 특간절 치료를 굉장히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쌍지차를 소개를 했는데 이 쌍지차는 저희 집에는 몇 년 동안 먹습니다. 이 쌍지차는 동의밤에 나오는데 이게 그 당뇨, 비만, 체내 대사가 잘 안 될 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그 쉽게 안 먹던 거니까 그런데 입에 몇 년을 먹다 보면 이게 굉장히 차 맛도 좋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이게 당뇨나 비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봄에 새순이 날 그 무렵에 가지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모래하고 모래 좀 굵은 모래 있죠. 굵은 모래하고 같이 넣어 이게 볶습니다. 볶아 수분을 다 빼야 되니까 볶아가지고 그것을 한 양, 식구가 많으면 한 양 정도를 한 40g, 그러니까 요만큼 되겠죠. 그 정도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차를 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구입해도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파는 데도 있으니까 이걸 구입해 드시면은 건강차로 굉장히 좋는데 동의보암에도 여러 군데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가 몰라가지고 뭐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차를 해가지고 상복을 하시면 대사질환, 특히 이제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거는 이 특간질하고 코 질환인데 코 질환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체질하고 맞춰서 병들이 오죠. 몸이 차도 오고 몸이 열에도 오는데 특히 특간질 보면 이 코가 반듯하지 않고 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간질 치료를 받으면 그 체질하고 이 특간질의 결합을 치료하면 코병이 낫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특간질 치료를 하면 코 질환뿐만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뭐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그 다음에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그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 질환까지도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 특간절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청에 감사합니다.
호질환은 성장장애와 학습 부진을 비롯해서 외모까지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면 호질환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균형 잡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TV 동의보감 건강이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